토지 1권. 토지 1권은 1897년 하동면 평사리에 한가위 때에 시작하며 최참판댁의 비극과 몰락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긴장과 운명이 응축된 장면은 단연 최치수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서사입니다. 1권의 절정은 최치수 살해 사건이 벌어진 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 특히 윤씨 부인 최서희의 할머니가 하인인 귀녀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분위기는 고요하지만 숨막히는 긴장감과 대대로 명문가였던 최참판댁의 몰락이 눈앞에 닥친 비극적 순간입니다. 그리고 최참판댁 가문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5대 독자 최치수의 죽음은 서희에게 가혹한 운명의 시작을 알립니다. 귀녀의 욕망, 칠성의 질투, 그리고 집안의 종이었던 구천의 비밀스러운 존재 등 일권에서 쌓아 올린 모든 갈등과 비밀이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윤씨 부인의 강인한 정신력과 절제된 슬픔이 대비되어 이후 최서희가 겪게 될 고난과 성장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바람이 섬진강 위를 스치고 평사리 들판엔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다. 조선의 세기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불안이 고요하게 다가오던 1897년의 어느 날, 그 땅 위에 한 마을의 삶과 운명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곳은 경남 하동의 평사리, 기름진 논밭과 섬진강 물줄기가 감싸는 한때 풍요로웠던 마을. 그 중심에는 이 일대의 권세를 쥐고 있던 최참판댁이 있었다. 대지주로서의 위엄, 오랜 가문의 전통, 그리고 숨겨진 탐욕이 뒤섞여 있던 집안이었다. 1. 몰락의 시작. 최참판댁은 겉으론 번듯했지만 안으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문의 주인 최참판은 양반의 체면을 내세웠지만 내면은 무기력하고 허영에 찌든 인물이었다. 그의 부인 윤씨 부인은 단정하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방탕함과 첩의 존재를 묵묵히 견디며 가문을 지켜내려 했다. 그러나 가문의 균열은 이미 깊숙이 번져 있었다. 첩월서는 미모와 야심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녀는 최참판의 애정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꾀했지만 결국 욕망은 욕망을 낳을 뿐이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인정받지 못했고 윤씨 부인은 끝내 그 아이마저 품에 안았다. 그 모습은 한 시대 여성의 고통과 자비, 그리고 운명에 대한 수능을 상징했다. 이 어린 서희의 눈. 윤씨 부인에게는 하나뿐인 손녀, 서희가 있었다. 서희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눈빛이 맑았다. 그녀는 어른들의 허상과 욕망을 꿰뚫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집안의 풍경, 하인들의 눈빛, 첩월선의 교활한 미소까지 그녀는 모두 기억했다. 서희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세상의 모순을 배워갔다. 부와 권세 속에서도 진실한 사랑은 사라지고 가문을 지키려는 체면 뒤에는 인간의 추악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 어린 소녀의 눈빛 속에는 이미 시대를 넘어서는 지성의 불꽃이 자라고 있었다. 3. 평사리의 사람들. 이 마을에는 최참판댁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그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길상은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길상은 어렸을 때 영국사주지 스님께서 윤씨 부인에게 맡긴 고아입니다. 길상은 원래 우간 스님이 금어, 불화를 그리는 승려로 키우려고 했던 아이였으나 윤씨 부인의 손에서 최참판댁의 머슴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길상은 어릴 적부터 서희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는 순수하고 성실했으며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그를 냉정하게 대했다.
양반과 상놈의 경계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었기 때문이다. 서희와 길상 사이에는 신분을 넘어선 우정이 있었지만 그 관계는 언제나 사회적 금기 위에 놓여 있었다. 길상은 감히 서희를 바라볼 수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었다. 그의 삶은 오직 노동과 침묵, 그리고 꿈꾸지 못하는 사랑이었다. 마을의 그림자. 평사리는 겉으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엔 어둠이 자라고 있었다. 농민들의 삶은 가뭄과 지주들의 소나기에 얽혀 있었고 가난은 세습처럼 이어졌다. 하인 김평사는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주인의 약점을 이용하며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했다. 또한 강청댁과 봉순이 같은 여성들은 가난과 폭력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웃음 뒤엔 체념이, 그들의 분노 뒤엔 슬픔이 있었다. 그들의 삶은 토지 위에 뿌리박은 인간의 원초적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사회의 균열.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조선의 마지막 숨결이 희미해질 무렵 평사리에도 낯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외세의 침략 소식이 들려오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며 백성들의 마음도 동요했다. 지주와 농민의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졌고 양반의 권세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최참판댁의 몰락은 단지 한 집안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붕괴를 상징하는 예고편이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앞에 서서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각자의 욕망을 더욱 자극시켰다. 6. 윤씨 부인의 품격. 윤씨 부인은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뎠다. 그녀는 첩월선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문의 체면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결코 무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려 했다. 서희를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가문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삶은 무너지는 시대 속의 품격 그 자체였다. 남편의 사랑을 잃고 집안이 기울어도 그녀는 끝내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았다. 7. 땅 그리고 인간. 박경리의 토지는 인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땅에 대한 이야기이다. 평사리의 들판, 섬진강의 물결, 봄마다 돋아나는 풀잎, 그 모든 것은 생명과 순환의 상징이다. 인간은 땅을 소유하려 하지만 결국은 땅의 일부가 되어 사라진다. 토지는 곧 생명이며 욕망이며 역사 그 자체다. 최참판댁이 아무리 불을 쌓아도 윤씨 부인이 아무리 품위를 지켜도 그들의 모든 것은 결국 이 땅 위에서 피고 지는 하나의 덧없는 꽃일 뿐이었다. 8. 서희의 성장과 예감. 시간이 흘러 어린 서희는 세상의 어둠을 점점 깨닫는다. 아버지의 부패, 첩의 탐욕, 어머니의 고독과 야반도주, 그리고 농민들의 눈물 속에서 그녀는 진실의 가치를 배운다. 서희의 눈빛은 점점 강해지고 그녀는 자신이 언젠가 이 모든 운명을 뛰어넘어야 함을 예감한다. 그녀는 이미 다음 세대의 주체적 여성으로 태동하고 있었다. 일권의 끝에서 독자는 서희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대서사의 중심을 느낄 수 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역사의 증인이자 변화의 불씨이다. 9. 시대의 전조. 소설은 이 시점에서 조용히 다음 시대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일제의 침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민초들의 삶은 더욱 가혹해진다. 땅을 잃는 사람들, 사랑을 잃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토지의 일권은 이 거대한 여정의 서막, 즉 변화 이전의 정적을 그린다. 10. 결말, 땅 위의 생명들. 평사리의 해는 다시 떠오른다.
들판엔 농부들의 땀과 숨결이 배어 있고 섬진강 물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 물결 아래에는 이미 수많은 인간의 비밀, 눈물, 사랑, 그리고 죽음이 깃들어 있다.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존재가 바로 땅이다. 이 땅은 인간의 탐욕을 받아들이고 또한 생명을 키워낸다. 박경리의 토지 일권은 바로 그 땅의 기억에서 시작한다. 땅은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은 떠나가지만 땅은 남는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위에 다시 삶은 피어난다. 마무리.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서인은 성장할 것이고 최참판댁은 몰락할 것이며 평사리의 사람들은 시대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과 변화 속에서도 작가는 묻는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이 땅에 붙잡는가? 토지의 일권은 그 질문에 대한 서정적 서문이다. 가문의 몰락, 여성의 인내, 인간의 욕망, 그리고 땅 위에 흐르는 생명력의 창가. 그 모든 것이 한 문장처럼 속삭인다.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흙은 다시 생명을 낳는다. 에필로그, 목수, 윤보의 인생관. 직접적으로 사건의 중심은 아니지만 당시 서민의 삶의 태도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인간의 숙명적인 운명을 담아낸 대사로 목수 윤보의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람 사는 기이 풀잎의 이슬이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기틀을 다지고 집을 짓지만은 많아야 70평생 아니가. 믿을 기 어디 있노? 늙어서 뱅들어 죽는 거사. 용상에 앉은 임금이나 막살이하는 내나 매일 반이라. 이 대사의 의미는 인생의 덧없음, 풀잎의 이슬과 숙명론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욕망하고 권력을 다투어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평등한 운명 앞에서는 모두 같다는 통찰입니다. 또한 격변하는 구한말, 최참판댁의 몰락을 포함하여 인간의 생로병사를 관조하는 서민의 지혜를 보여주며 대하소설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리고 최참판댁처럼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조차도 사소한 욕망과 배신으로 무너지는 일권의 비극적 서사를 더욱 철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장면과 대사는 토지, 일권이 단순한 이야기의 시작을 넘어 인간의 탐욕, 운명, 그리고 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지는 작품임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